안녕하세요. 방과후 시간에 생명 시스템 부분과 관련된 문제를 드렸습니다. 풀이를 시작할게요. 742번은 세포막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세포막 같은 경우는 인지질 이중층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각각 A와 B를 봅시다. A 같은 경우는 머리 하나에 꼬리 두 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인지질이라고 불렀네요. 반면에 B 같은 경우는 인지질을 관통하고 있는 덩어리의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의 이름을 단백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지질 같은 경우는 A와 B가 뭐냐면 A는 꼬리 두 개를 말하고 B는 머리 부분을 의미하는데 A 같은 경우 꼬리이기 때문에 물과 친하지 않아서 소수성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면에 인지질의 머리는 물과 친하기 때문에 친수성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인지질과 단백질로는 세포막에서 물질이 출입할 수 있다, 물질을 교환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인지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기체 분자나 지용성 물질들이 출입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단백질 같은 경우는 전하를 띠고 있는 이온이나 수용성 물질이 통과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반면 이 세포막 같은 경우는 모든 물질이 통과가 가능하지는 않고요.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물질들은 통과가 가능하나 큰 물질들은 통과가 불가능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선택적 투과라는 표현을 썼네요. 그리고 문제풀이 해보도록 할게요. A는 인지질이다 라고 했으니 맞고요. B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로 아까 이온이나 수용성 물질이 통과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네요. 그 다음에 단백질 같은 경우는 리보솜에서 합성이 가능하다는 거 세포 소기관에서 모두 다 이해하셨고요. 그 다음에 A는 아까 꼬리라고 했으니까 A가 소수성이고 B가 머리였으니까 친수성이지.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그리고 세포막에서는 모든 물질이 통과하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투과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4번이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743번은 인지질 이중층에 대한 모습인데요. 문제인데요. 인지질 이중층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냐면 꼬리가 서로 맞닿아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 친수성을 띠고 있는 머리가 우리가 이걸 이렇게 생긴 세포막이라고 치고 아래쪽을 안쪽, 그 다음에 위쪽을 세포의 바깥쪽이라고 친다면 바깥쪽도 안쪽도 둘 다 이 인지질의 머리 쪽과 맞닿아 있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안도 바깥도 모두 다 뭐와 맞닿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냐면 물과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물이 풍부한 곳에 인지질 이중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머리 부분이 물과 맞닿아 있고 꼬리 부분은 반대편을 향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꼬리 부분이 마주보고 있고 머리는 반대편을 향하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744번 볼게요. 744번도 역시 세포막에 대한 설명인데요. 기억 부분을 볼게요. 기억 부분은 인지질로 되어 있고요. 니은 부분은 단백질이라는 거 먼저 체크합시다. 간은 어쨌든 세포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그림 볼게요. 나의 그림에 가로축에 뭐라고 써있냐면 지질에 대한 용해도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기름에 잘 녹는 물질,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A 같은 경우 보시면 지질에 잘 녹는 성질이 적대. 그렇다는 건 얘는 기름에 잘 안 녹는다는 소리거든. 따라서 A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물에 잘 녹는 물질일 거기 때문에 수용성 물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B 같은 경우는 기름에 녹는 이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B가 지용성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네요. 근데 우리가 인지질과 단백질로 통과가 가능한 물질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인지질로는 상대적으로 지용성 물질이 통과가 쉽다라고 얘기했고요. 단백질로는 수용성 물질이 통과가 쉽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기억본 보시면 가의 주성분 가는 세포막이라고 했고요. 얘의 주성분은 인지질 이중층과 단백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A는 우리가 아까 기름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수용성 물질이라고 했는데요. 수용성 물질은 단백질을 통해서 통과가 가능하다라고 했네요. 근데 단백질은 니은이에요. 그래서 니은은 틀립니다. 그 다음에 D급번 보시면 B는 지용성 물질, 그저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높다라고 했으니까 지용성 물질 맞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 리은은 막의 특정 위치에 고정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세포막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조금씩 움직이는 유동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인지질도 단백질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답은 2번이에요. 자, 그 다음 74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45번은 세포 내 소기관과 그 다음에 나에서는 세포막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먼저 A 볼게요. A 같은 경우는 알갱입니다. 따라서 A가 뭐냐면 리보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리보솜에서는 단백질을 합성한다 라고 얘기했네요. 그 다음에 B는
납작한 게 이렇게 우리가 수업 시간엔 오징어 다리처럼 그렸었잖아. 그리고 핵으로부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B의 그림이 골지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골지체에서는 물질을 분비한다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C가 바로 가장 겉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이다 라고 하고요. 그 세포막을 자세히 그린 게 바로 나의 그림입니다. 나에서는 기역번 덩어리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기역이 단백질이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요. 니은은 머리 하나에 꼬리 두 개로 되어 있으니 인지질이네요. 그리고 문제 봅시다. 기역번 보시면 기역은 A에서 합성된다 라고 했는데요. 기역은 단백질이고 A는 리보솜이잖아.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B는 단백질 분비에 관여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B는 아까 골지체라고 했고요. 골지체에서는 물질을 분비해. 근데 이때 분비하는 물질이 바로 단백질이다. 맞는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D급본 보시면 C는 니은의 이중충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니은은 인지질이잖아. 그리고 C는 세포막인데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은 기역의 단위체, 기역은 단백질이잖아. 단백질의 단위체는 뭐니? 그치, 아미노산이거든요. 그래서 리을번은 틀렸네요. 답은 5번이에요. 네, 그 다음 746번입니다. 746번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 직접 통과하는 물질을 고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인지질 이중층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체 분자가 교환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지용성 물질이 통과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기체 상태로 되어 있는 거 이산화탄소밖에 보이지 않네요. 이온은 단백질을 통해서 통과가 가능하다는 거 요거 체크하시면 좋겠네요. 이거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747번 볼게요. 747번은 세포막에 대한 설명이고요. A는 덩어리 형태니까 단백질입니다. B는 인지질이었어요. 그 다음에 기역번은 머리니까 친수성이고요. 니은은 꼬리니까 소수성입니다. 그리고 문제 볼게요. A는 펩타이드 결합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A는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맞는 내용이고요. 지방산은 지용성 물질입니다. 지용성 물질은 인지질을 통해서 통과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용성 물질은 B를 통해서 통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그 다음에 전하를 띠는 물질을 우리가 이온이라고 불렀잖아. 이온은 단백질을 통해서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A를 통해 통과가 가능한 거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산소는 기체야. 기체는 인지질을 통해서 통과가 가능합니다. 역시 맞는 내용이에요. B는 인지질이니까 친숙성 부분과 소수성 부분이 존재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기역은 친수성 부분인데요. 친수성 부분인 머리는 당연히 물 분자와 쉽게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소수성 부분인 니은은 물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멀리 하려고 하겠죠. 747번의 답 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748번입니다. 748번도 세포막이기는 한데요. A를 잠깐 볼게요. A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언급하지 않은 그림인데요. A는 세포막에 군데군데 붙어있는 탄수화물을 이뤄요. 탄수화물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B는 단백질이 맞습니다. 기역번은 A와 B 모두 다 단백질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아미노산이거든요.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수용성 물질의 일종으로서 단백질을 통해서 통과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B를 통해서 이동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그림을 잠깐만 볼게요. 나의 그림은 단백질에다가 형광물질을 이제 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형광물질의 일부를 제거했어. 요 부분을.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봤더니 형광물질을 제거한 부분의 위치가 처음의 위치와는 다르게 여기저기 섞여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이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은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꿈틀꿈틀 움직일 수 있구나, 유동성이 있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D급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답은 4번이에요. 네, 그 다음에 749번이요. 749번은 세포막에 존재하는 인지질 이중층과 단백질로 각각 물질이 이동하는 방법인데요. 지금 보시면 물질들이 많고요. 물질들이 적습니다. 물질들이 많은 곳에서 적은 쪽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농도가 짙은 데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물질이 이동했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 그림도 물질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거든요. 얘도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 우리가 확산이라고 불렀습니다.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확산은 인지질로도 확산이 가능하고 단백질로도 확산이 가능한데 그냥 부르는 명칭 알려드립니다. 인지질로 확산하는 경우 우리가 단순 확산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을 통해서 확산하는 경우 촉진 확산이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명칭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인지질을 통해서 확산이 가능한 물질 두 가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지질을 통해서 통과가 가능한 거 대표적으로 기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소 기체나 이산화탄소 기체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용성 물질 같은 거, 이것도 인지질을 통해서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거 지방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같은 경우도 역시 확산을 통해서 물질이 교환이 가능한데요. 단백질을 통해서는 전하를 띠고 있는 이온, 뭐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이 단백질을 통해서 통과가 가능한 거 수용성 물질이 통과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이런 물질들이 속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두시고요. 750번도 이어서 같은 그림으로 풀어주시는데요. 우리가 아까 인지질을 통해서 확산이 일어나는 거 단순 확산이라고 불렀고, 단백질을 통해서 확산이 일어나는 거 촉진 확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가에서 물질이 이동할 때는 물질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다시 말하면 농도가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반대로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니은은 틀립니다. 비급번 보시면 전하를 띠거나 물에 잘 녹는 물질 단백질을 통해서 확산한다 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나와 같은 형식으로 물질이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 3번이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문제에는 752번도 있는데요. 752번은 자세히 다루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X표 쳐주시길 바랍니다. 풀지 않을 거예요. 751번까지만 풀겠습니다. 751번 세포막의 마지막 부분 문제입니다. 일단 A 같은 경우는 인지질을 통해서 물질이 통과하고 있는 경우이고요. B 같은 경우는 단백질을 통해서 물질이 통과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둘 다 화살표가 아래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가랑 나중에 어디가 고농도냐면 가가 고농도이고 나가 저농도라는 거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고농도로부터 저농도 쪽으로 물질이 확산하는 경우입니다. 1번 볼게요. A는 농도가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가가 고농도이고 나가 저농도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가 농도가 높다 라고 표시하시면 되고요. 2번 볼게요. 나트륨 이온이랑 칼륨 이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온은 우리가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이 가능하다 라고 했거든. B를 통해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번은 틀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A와 B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에너지는 지금 얘네가 물질이 이동하는 방법은 확산이거든요. 확산 같은 경우는 농도 차이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절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4번 보시면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한다 라고 했는데,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둘 다 기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체는 인지질을 통해서 통과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A를 통해 통과를 하는 게 맞네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수용성 물질입니다. 따라서 B를 통해서 단백질을 통해서 통과할 수 있어야 하고요. 6번 보시면 B와 같은 방식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물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두 같은 단백질을 이용하는 건 아닙니다. 세포막에 단백질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의 단백질이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 단백질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6번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물질 대사 부분의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물질 대사 부분은 그렇게 내용이 어렵지 않아서 몇 개만 골라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념 정리 먼저 할게요. 773번 보시면 물질 대사를 표현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가의 경우와 나의 경우에 화살표를 잘 보세요. 가 같은 경우는 화살표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나는 화살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분자를 확인을 하시면 가는 포도당으로부터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고 있어요. 얘는 분해되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나 같은 경우는 시작이 아미노산이야. 근데 최종적으로 단백질이 되는 거거든. 얘는 저분자가 고분자가 되는 과정이라서 동화작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질을 합성하는 거예요. 가는 물질을 분해하는 거라서 이화작용입니다. 이때 이화작용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발열반응이라고도 표현을 했고요. 동화작용일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흡열반응이라는 표현도 썼네요. 그래서 이화작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낮아지는 그래프를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고, 동화작용 같은 경우는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높아지는 이런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 부분에 들어갈 말은 효소입니다. 얘는 지금 물질대사이기 때문에 물질대사에는 효소가 관여한다라고 했고요. 이 효소는 어쨌든 물질대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그 반응을 시켜주는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이 더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효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효소를 생체촉매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물질대사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물질대사가 잘 일어나는 온도는 주로 체온에서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자, 이 정도 정리하시고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번 보시면 1번에서는 구분자를 저분자로 분해하는 이화작용이다. 조금 전에 포도당을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한다라고 했으니 이화작용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방출하는 반응물의 에너지와 생성물의 에너지를 비교했습니다. 이화작용은 그래프가 낮아지고 있으므로 생성물의 에너지가 작은 게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은 400도 이상에서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흔히 400도 이상에서는 연소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거든요. 물질 대사는 체온에서 일어난다고 했으므로 3번은 틀리고, 4번 보시면 에너지를 흡수한다. 나는 동화작용이라고 했으니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맞습니다. 흡열 반응이라고도 했어요. 그 다음에 5번은 광합성은 나와 같은 종류의 물질 대사 맞습니다. 광합성도 역시 물과 이산화탄소를 합쳐서 커다란 포도당인 고분자를 합성하는 반응이거든요. 광합성도 동화작용의 일종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효소, 기억의 효소라고 했는데요.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낮추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 6번이네요. 자, 774번 보시는데요. 774번도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랑 같아요. 근데 그래프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시라고, 좀 예쁜 걸로 보시라고 문제풀이 합니다. 이 774번에서 가 같은 경우는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에너지를 방출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가를 이화작용의 그래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생성물의 에너지가 커지고 있어요. 에너지를 흡수했기 때문에 우리는 동화작용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화작용 같은 경우는 물질을 분해하는 경우, 동화작용 같은 경우는 물질을 합성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물질 대사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그리고 이 이화작용, 물질을 분해하는 것의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다라고 했었냐면, 음식물을 분해하는 소화나 또는 포도당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반응, 그쵸, 세포 호흡과 같은 게 있다고 했었고, 동화작용 물질을 합성하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건 광합성이나 또는 단백질 합성, 이런 것들이 동화작용이라고 얘기했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구별해서 꼭 차이점을 비교해 주시고, 이 그래프에서 명칭 정리를 하나 하자면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 요 사이에 에너지 차이를 뭐라고 했더니, 그쵸, 반응열이라고 불렀었거든요. 이 반응열만큼을 흡수한다, 방출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이화작용에서도 역시 요만큼이 반응열이다 라는 명칭 정도는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억 볼게요. 가는 에너지가 작아지고 있으니까 이화작용이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를 이화작용이 일어날 때 에너지 변화이다. 그냥 이화작용이란 소리네요. 맞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세포 호흡, 우리가 물질을 분해한다라고 했으니 얘도 역시 이화작용이라고 했습니다. 가네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에너지를 흡수한다. 동화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776번인데요. 이런 형태의 그림도 자주 등장하는 문제라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립니다. 자, 이 그림은 무슨 상황이냐면, 일단 윗부분 먼저 볼게요. 이산화탄소랑 물이 있어요. 얘네가 각 과정을 지나고 나면 포도당과 산소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이때 빛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를 우리는 광합성이라고 말하네요. 반대로 나는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하여 다시 물과 이산화탄소가 되는 과정이고, 그 사이에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는 형태네요. 따라서 나를 호흡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서 기억 보시면, 기억은 가는 동화작용이다, 광합성이기 때문에 물질을 합성하는 반응이라서 동화작용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가에서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다라고 했는데, 광합성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빛 에너지를 활용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에너지를 흡수하여 포도당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때 포도당은 물질이고, 물질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화학 에너지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광합성은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게 맞습니다. 니은도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번, 나는 식물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들아, 나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호흡이라고 했잖아. 식물이 숨을 안 쉬니? 아니거든요. 식물도 숨은 쉽니다. 식물세포 내에도 미토콘드리아가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번은 틀린 말이고, 1번 보시면 나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모두 ATP에 저장된다 라고 했는데, ATP 에너지라는 건 뭐냐면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한다 라고 했거든요. 그때 생산하는 에너지 중에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ATP라는 물질의 에너지예요. 물질에 저장하는 에너지입니다. 근데 모두 다 ATP 에너지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 일부는 열 에너지로 또 방출돼서 소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답이 기억 니은 이라고 1번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77번. 자, 이 그림은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수업 시간에 분명히 그림 그렸었는데 내가 은근히 비슷하다고 했잖아. 바로 이 그림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꼭 한 번씩 봐두세요. 먼저 A, B, C의 기관을 볼 텐데요. 맨 오른쪽에 보시면 A에서 C는 각각 리보솜, 미토콘드리아, 엽록체라고 친절하게 주어져 있고요. 이걸 토대로 우리가 파악을 하면 A는 동전 모양의 형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A가 엽록체, 그 다음에 B는 알갱이의 형태를 하고 있으니까 B가 리보솜, 그 다음에 C는 내부 구조가 주름진 구조로 되어 있으니 미토콘드리아라고 정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문제 봅시다. 기억 보시면 A와 C에서 모두 다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라고 했는데요. 리보솜, 단백질 합성 기관입니다. 동화작용 일어나요. 미토콘드리아, 세포 호흡 일어나거든요. 포도당을 분해합니다. 이화작용, 물질 대사 일어납니다. 엽록체, 광합성이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동화작용, 역시 물질 대사 일어나네요. 모두 다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B에서 동화작용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요. B는 아까 리보솜이라고 했고요. 리보솜에서는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거든요. 따라서 동화작용이 일어나는 거 맞네요.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나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는 동물세포입니다. 따라서 내부의 소기관을 보시면 엽록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는 거 맞아요. 답은 5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779번, 78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활성화 에너지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가와 나는 각각 활성화 에너지를 표현을 한 건데 효소가 있을 때와 효소가 없을 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효소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가 더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상에서 활성화 에너지가 어디까지인지를 먼저 따져주시는데, 활성화 에너지의 기준은 뭐였냐면 반응물이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반응물로부터 이 곡선의 가장 높은 곳, 이 최대 지점까지의 그 에너지 크기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표현을 했었어. 따라서 B가 활성화 에너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주요하게 봐야 할 건 C죠. C는 반응물부터 생성물까지의 에너지 차이의 크기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반응열이라고 얘기했었고, 이 반응열 같은 경우는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주던지 낮춰주던지 간에 반응열은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도 나도 둘 다 반응물의 생성물의 에너지가 작아지고 있다. 이거 무슨 작용이야? 그쵸? 이거 물질 대사 중에 이화작용이라는 거 체크 한번 하시고, 나의 그림을 보시면 가보다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 바로 효소가 작용할 때 이구나 라는 걸 파악하시면 되네요. 자, 그러면 779번은 했고 780번이요. 780번의 이 화학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라고 했는데요. 얘는 지금 이화작용이에요. 생성물의 에너지의 크기가 더 작거든요. 에너지를 방출했습니다. 그래서 발열 반응 맞고요. 니은번 보시면 반응 속도는 가보다 나에서가 더 빠르다라고 했는데요.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반응 속도가 빠르다라고 했거든. 그래서 니은번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나는 효소가 없을 때의 에너지 변화이다라고 했는데요. 나가 효소가 있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준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디귿번은 틀리네요. 답은 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유전 정보의 흐름입니다. 811번이요. 자, 811번 보시면 핵의 그림이 나와 있고요. 핵 속에 DNA가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DNA는 핵 밖을 못 나간다라고 했고요. 이 DNA 속에는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데 그 유전 정보를 RNA가 받아서 RNA가 핵 밖으로 나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RNA가 결국 리보솜에 도달을 하면 리보솜에서 RNA가 가져온 유전 정보에 따라 단백질을 합성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가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가 DNA라고 보시면 되고, 나가 단일 가당
밑바닥이니까 RNA라고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DNA는 핵에만 있어야 하고 RNA는 얘를 전체적으로 세포라고 본다면 세포 내에 어디든 존재할 수 있거든요. 이때 이 세포 내의 이 공간 자체를 세포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RNA는 세포질에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챙겨주시고 기억번 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가의 코돈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코돈은 염기 세개를 코돈이라고 부르는데 뭐의 염기 세개니? 그쵸? RNA의 염기 세개를 우리가 RNA의 염기 세개 그냥 이렇게만 쓸게요. RNA 걸 코돈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가는 DNA잖아. 그래서 기억번은 틀립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나는 RNA고 맞아. 근데 이 RNA는 핵에만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RNA가 핵 밖을 나가서 세포질을 돌아다니다가 리보솜에 가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유전 정보를 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니은번도 틀리고요. 나를 구성하는 단위체는 리보스라는 당이라고 했는데요. 어쨌든 DNA도 RNA도 둘 다 핵산이기 때문에 얘네 둘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예요.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염기가 각각 1대1대1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당이 DNA는 디옥시리보스, RNA는 리보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D급번이 맞는 답입니다. 답은 2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8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12번은 동물세포와 생명중심 원리가 나타나 있는데요. 먼저 나 그림을 볼게요. 나의 그림은 DNA에 있는 정보를 RNA가 그대로 전달받아서 RNA가 리보솜으로 가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을 각각 기억과 니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DNA의 정보를 RNA에 전달하는 과정을 전사라고 표현했고 RNA에 있는 정보를 해석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명칭 꼭 외워두셔야 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가 그림 볼게요. 가에서 보시면 C는 핵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렇게 좀 오징어 다리처럼 생긴 그런 모양이거든요. 이것의 이름 뭐라고 불렀었냐면 골지체라고 불렀습니다. 골지체의 가장 주요 키워드는 분비라고 했어요. 물질을 분비하는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A는 알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A는 리보스이고요. 단백질을 합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이 세포 내에 존재하는 동그란 공 같은 형태를 하고 있다. 핵이라고 했거든요. 핵 속에는 DNA가 존재한다 라는 얘기를 했었네요. 기억번이요. 기억번 보시면 동그라미 기억과 동그라미 니은은 모두 다 A에서 일어난다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DNA는 어디에 있냐면 핵에 존재하고요. RNA는 핵 속에서 DNA의 정보를 전달받아 리보솜으로 옮겨가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정보를 준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사는 핵 속에서 일어나지만 번역은 핵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틀렸어요. 니은번 보시면 B 속의 DNA가 A로 직접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B 속에 DNA가 있는 건 맞아. 근데 DNA는 핵 밖으로 절대 나올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 DNA에 있는 정보를 RNA가 전달받아 RNA가 리보스로 옮겨간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DNA가 옮긴다고 했으니 니은도 틀린 말이에요. 그 다음에 D급번 보시면 C는 나 과정을 거쳐서 합성된 단백질을 분비. 자, C는 우리가 골지체라고 했고요. 골지체에서는 물질을 분비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물질이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들었잖아. 그 단백질을 필요한 곳에 분비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D급번이 맞았고 어쨌든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에는 효소가 관여한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얘들아, 단백질 합성도 어차피 물질 대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소가 관여한다라는 말 맞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답이 4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8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13번은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일단 아미노산이 몇 개라고 되어 있냐면 25개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이 아미노산은 염기 몇 개가 모여서 아미노산 한 개를 지정한다라고 했냐면 DNA에 있는 염기 세 개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3염기 조합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RNA에 있는 염기 세 개를 뭐라고 불렀었냐면 걔를 코돈이라고 불렀거든. 어쨌든 얘네는 모두 다 염기가 3개씩 모인 걸 의미합니다. DNA가 3염기 조합이고 RNA가 코돈이야. 근데 이 3염기 조합이 곧 코돈의 염기를 형성하게 되고요. 이 코돈의 염기는 곧 아미노산 한 개를 형성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아미노산이 총 25개가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아미노산 한 개당 염기가 몇 개가 포함되어 있냐면 3개가 포함되어 있단 소리야. 그럼 아미노산이 총 25개면 곱하기 3배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 75개가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14번 보시면 DNA와 RNA가 전사되는 과정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가와 나는 둘 다 DNA입니다. 이중나선 구조라서 두 가닥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게 RNA예요. 잘 봐주세요. 그 다음 DNA에 있는 염기 3개가 지금 A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A 부분이 3염기 조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RNA에 있는 염기 3개를 코돈이라고 표현했어요.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 DNA는 가와 나 사이에 상부 결합을 한다고 했는데요. DNA에서 RNA로 전사될 때도 역시 상부 결합한다고 했어요. 근데 RNA의 염기가 지금 어떤 모양을 하고 있냐면 모두 다 아래쪽으로 향해 있잖아. 그래서 이 RNA는 누구와 상부결합해야 되냐면 나 가닥과 상부결합해야 됩니다. 그래야 끼웠을 때 모두 다 맞물려서 딱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상부결합을 하여 결국 이 RNA는 누구와 똑같은 염기 서열을 보여야 하냐면 가와 같은 염기 서열을 보여야 합니다. 됐죠? 대신에 조건 가에 있는 T를 RNA에서는 유라실로 바꿔 써주자라고 했었습니다. 1번 볼게요. 1번 보시면 A는 3염기조합, B는 코돈이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가 가닥에 있는 리보스라고 했는데요. 가는 DNA라고 했어. 어쨌든 DNA도 RNA도 둘 다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되어 있으니 인산당 염기로 되어 있는데요. DNA의 당은 디옥시리보스, RNA의 당은 리보스라고 했기 때문에 DNA라서 리보스라는 말이 다릅니다. 답은 2번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가 가닥에 있는 뉴클레오타이드는 12개다 라고 했는데 지금 가 가닥에 염기가 총 12개가 그려져 있거든. 그렇다는 건 인산당 염기가 모두 다 1대1대1로 그려져 있으니 뉴클레오타이드 가닥 자체도 12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RNA는 나 가닥으로부터 전사되었다 라고 했는데요. 지금 RNA가 모두 다 아래를 향하고 있잖아, 염기가. 그래서 나와 상부결합해야 한다 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나로부터 전사되었다, 이 표현이 맞는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나 가닥의 사이토신의 개수와 나 가닥의 사이토신 개수야. 그 다음에 RNA에 있는 구아닌 개수라고 했거든요. 지금 나와 RNA는 서로 상부결합했어. 따라서 나의 사이토신이 있으면 이 RNA는 상부결합했으니까 구아닌이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얘네는 상부결합했기 때문에 서로 개수가 당연히 같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는 선지예요. 자,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기억에 해당하는 염기는 가와 나에 없다. 자, 여러분 기억 볼게요. 기억에는 지금 가 가닥과 똑같은 걸 써주셔야 되는데요. T가 있거든요. 그래서 RNA는 T를 유라실로 써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유라실은 DNA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와 나에는 없다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이 2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816번 보도록 할게요. 다른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상부 결합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816번으로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NA 같은 경우는 염기 4개 A, C, G, T 있다라고 얘기했었고요. RNA 같은 경우는 A, C, G는 똑같으나 T 대신에 U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했었네요. 그 다음에 가와 나 같은 경우는 DNA에 있는 가닥 2개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는 RNA의 가닥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빈칸을 먼저 채울게요. 가와 나는 서로 DNA에 존재하는 가닥이기 때문에 상부결합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A의 짝꿍은 T로, C의 짝꿍은 G로 상부결합 시켜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가에 들어갈 빈칸에는 T에 상부결합하는 거 A고요. 그 다음에 G에 상부결합하는 거 C거든요. ACC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나의 빈칸 같은 경우는 A의 상부결합 T 써주시면 되고 G의 상부결합 C고 T의 상부결합 A입니다. TCA라고 쓰시면 됐어요. 그 다음에 다 볼게요. 다는 여러분들이 염기를 잘 보시면 DNA에서 RNA로 전사될 때도 역시 상부결합한다라고 했어요. 그때 주의사항은 T 대신에 U를 쓰면 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RNA에 있는 염기의 라인을 잘 봐라. 그럼 누구랑 똑같냐면 나랑 배열이 똑같아. 그쵸? T만 U로 바꿔 썼을 뿐 나와 다가 염기가 똑같이 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는 누구와 상부결합을 했냐면 DNA의 가와 상부결합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가와 상부결합을 했으니 나와 다는 같은 염기 배열을 보인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와 상부결합을 했습니다. 가와 상부결합을 했습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에 들어갈 빈칸은 A의 상부결합을 시켜주시면 되기 때문에 UUU 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817번도 직접 작성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는 DNA의 가닥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1번에서는 전사되어 만들어지는 RNA의 염기를 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때 전사할 때도 역시 RNA는 이 DNA 가닥과 상부결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부결합을 시켜주시되 T 대신에 뭘로 바꿔주라고 했냐면 U로만 바꿔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왼쪽 첫 번째 것부터 전사된다라고 했으니까 차례대로 쓸게요. 왜 이렇게 많아? 그러면 A, U, G, C, G, G, 그 다음에 U, U, A, C, C, G, 나 어디까지 했니? 그 다음에 G, U, U, 그 다음에 C, C, G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맞니? 맞을 거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할게요. 2번에서는 어쨌든 이제 얘가 최종적으로 단백질을 구성을 할 거래. 그러면 몇 개의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느냐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DNA의 염기 3개를 뭐라고 불렀냐면 3염기 조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염기를 3개씩 이렇게 묶어요. 그럼 3개씩 묶었을 때 총 몇 쌍이 나오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나와요. 이때 이 3염기 조합은 코돈 하나를 지정하고요. 코돈 하나는 결국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한다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단백질을 형성할 때 아미노산은 총 몇 개가 들어가냐면 6개가 들어간다라고 하시면 되고, 그 이유를 서술하라고 하라면 염기 3개당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818번까지만 풀게요. 여러분들이 상부결합만 잘 시켜주면 되니까 이제 마지막 연습3은 요거까지만 풀겠습니다. 자, 요것도 보시면 DNA가 RNA로 전사되고요. 그 다음에 RNA의 유전 정보를 해석하는 요 과정을 번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단 RNA에 있는 염기 배열을 보세요. 그러면 누구와 배열이 같냐면 아랫 가닥과 배열이 똑같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T만 U로 바꿨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RNA는 누구와 상부결합을 했냐면 윗가닥과 상부결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가가 RNA로 전사되었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말이에요. RNA는 가 가닥으로부터 전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아미노산 2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미노산 1, 2, 3, 4는 각각 코돈으로부터 해석, 번역을 했는데 코돈은 염기 3개를 우리가 코돈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RNA에 염기 3개씩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 코돈은 두 번째 거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U, U, C라고 하셔야 되거든요. 틀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DNA에 아데닌이 있으면 상부 결합을 하려면 RNA에서는 그러니까 DNA끼리 상부결합했을 때는 T가 될 거고 RNA가 상부결합했을 때는 T 대신에 유라시를 쓴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디귿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답은 4번이에요. 자, 이번에 이 생명 시스템 문제를 좀 많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푸시면 이 부분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거든요. 대신 외워야 할 게 조금 있기는 해요. 최대한 차분하게 많이 외우시고요. 문제에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